자,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붕대, 의료도구, 약, 곰팡이 핀 빵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시절엔 곰팡이 핀 빵을 먹었었냐고요? 아니요, 이집트인들은 곰팡이가 핀 빵의 멋진 효력을 알고 있었어요. 반창고처럼 상처를 덮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죠. 겨자와 마요네즈도 추가할까요? 최초의 항해자는 아마도 이집트인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갈대, 나무,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젓는 사람들에 의해 배를 움직였어요. 선장이 수상스키를 타고 싶어 했던 날은 노젓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겠네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나일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라서 이집트인들은 배를 건설해서 강을 오르내리며 건축자재, 음식, 향신료를 실어 날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래되었는데 최초의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에 지어졌어요.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인이 만든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멕시코 촐룰라의 피라미드는 훨씬 더 컸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화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화장을 했는데 외모를 꾸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파우더와 크림은 사막의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다른 문제였어요. 샴푸나 린스 같은 건 없었어요. 만약 머리가 너무 더러워진다면 머리를 모두 깎아버리고 아침 출근 준비 시간을 절약했죠. 부유한 이집트인들은 하루에 2번 목욕을 했고 향수와 좋은 입냄새를 위한 치약과 민트를 발명했어요. 가난한 이집트인들은 그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했는데 심각한 치아 문제를 겪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종종 음식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한 입 가득 모래를 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우, 정말 싫겠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곤충은 옷감과 실크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돌베개 위에 머리를 눕혔다면 벌레들로부터 안전했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또한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요. 또한 사상 최초의 보드게임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세네트라고 불리는데 그 역사가 5,000년이 넘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 위에서 잠을 잤고 중세 유럽인들은 나무 캐비넷에서 잠을 잤습니다. 상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이는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이집트인들이 모든 것을 발명하지는 않았어요. 행운을 위해 어깨너머로 소금을 뿌리는 전통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고대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이 전통을 전달했고 이집트인들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소금을 뿌리는 전통이 남게 되었죠. 고대 로마에서는 오직 황제만이 보라색 예복을 입었습니다. 법이었어요. 보라색 염료는 금보다 더 비쌌는데 조개류로 만들어졌습니다. 토가 하나를 염색하는데 10,000개의 조개가 필요했어요. 토가. 로마인들은 다양한 미신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미신도 로마인들에게서 유래됐어요. 하지만 스포츠를 좋아했죠. 그리고 검투사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스타나 NBA 선수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요. 검투사들의 땀은 팬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작은 병에 담겨 화장품으로 팔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땀 몇 방울을 바르면 더 매력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땀냄새 향수라. 검투사보다 더 멋진 유일한 사람들은 전차 기수들이었어요. 훌륭한 전차 기수는 일생 동안 15조 원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였죠. 전차 경주는 원형 대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입석도 마다하지 않는 팬들을 제외하고도 15만 명의 팬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사용된 동물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코끼리를 타고 전투를 할 때 상대 코끼리를 겁주기 위해 엄청나게 시끄러운 돼지를 사용했어요. 그리스인들은 개를 소중히 여겼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뾰족한 뿔이 달린 개 목걸이도 발명했어요. 하지만 그 칼라는 단지 장식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활한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소중한 양치기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 중앙난방, 알람시계도 발명했습니다.
그리스 지리학자는 심지어 최초의 여행 안내서도 썼어요. 또한 악수를 발명했을 것이고 분명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올림픽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다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락방에 타임머신을 보관하고 있고 중세시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면 단추 한 움큼을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시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새 아이폰을 뽐내듯이 단추를 자랑하곤 했거든요.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옷에 약 14,000개의 단추를 달았어요. 19세기 유행을 따라하고 싶으세요? 파인애플을 들고 다니세요. 어디에 가든지요. 영국에서 파인애플은 너무 비싸서 만약 살 형편이 안 된다면 빌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시세로 맛있는 파인애플 하나의 가격은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야프섬 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었어요. 그들은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았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바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성인의 키만큼 컸어요. 세상에, 잔돈은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요? 현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축구와는 그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우선 규칙이 조금 달랐습니다. 공을 만지는 데는 제한이 없었어요. 손, 발, 머리, 의자까지요. 왕은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축구를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그걸 활쏘기로 대체했어요. 네, 매주 일요일 남자들은 목표물을 향해 화살을 겨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훌륭한 양궁 선수는 오늘날 축구 선수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스포츠만 이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패션도 아주 흥미로웠죠. 당시 넓은 이마는 부유한 여성의 기본으로 여겨졌어요. 남자들은요? 자, 여기 중세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크라코우 신발입니다. 신발 끝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피나 천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몇백 년 후 코수염이 대유행을 했어요. 남자들의 경우에요. 스타일리시한 코수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왁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마다 왁스가 녹아서 컵에 떨어져서 차 맛이 이상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수염 모양이 망가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았던 어떤 사람이 새로운 찻잔을 발명했습니다. 코수염이 젖지 않아서 깔끔하게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스포츠로 돌아가죠. 약 1500년의 휴식 후에 올림픽 경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17명의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뛰었지만 한 그리스 양치기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운동화도 없었는데 몇몇 마을 친구들이 그의 운동화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했어요. 올림픽에는 없던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문어 레슬링입니다. 60년대 미국에서 대유행했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쉬워요. 얕은 물에 들어가서 문어를 찾아서 물리치면 됩니다. 문어를 물 밖으로 완전히 끌어낼 수 있어야만 이길 수 있었어요. 기록은 27kg짜리의 문어였어요. 문어가 너무 달라붙으면 경기를 멈춰야 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최초의 대학은 인도에 있었고 거의 3000년 전이었어요. 대학에는 약 10,0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60여 개의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농업, 활쏘기, 철학, 천문학, 춤, 멋지죠? 수업 시간이 아주 즐거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훌륭한 경치가 있는 멋진 발코니가 항상 선호된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살았어요. 현대 터키의 지하 도시에는 그 당시 약 2만 명의 주민이 살았습니다. 집, 마구간, 창고, 거리, 심지어 인기 있는 커피숍까지요. 그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정말 지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햇빛을 못 받아 창백했겠어요. 이제 역사상 최초에 대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약 100년 전 영국 패독 우드의 한 경찰관이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세상에, 저건 말없는 마차인가? 조용한 거리를 따라 무엇인가 시끄럽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시속 13km의 엄청난 속도로요. 제한 속도를 10km나 초과했죠. 최초의 속도 위반 딱지였어요. 앤 호지스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운석이 그녀의 지붕을 박살냈어요. 그녀는 운석에 맞은 최초의 사람이 됐죠. 이건 2주 연속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과 비슷합니다.
그날 복권을 사두었는지 궁금하네요. 보너스로 공룡에 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공룡들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스테고사우루스, 티렉스와 형제자매 사이예요. 스테고사우루스는 15살, 티렉스는 7살, 그리고 여러분은 막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티렉스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가 더 적어요. 이제 새로운 지식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입니다. 친구들이 먼저 이 비디오를 보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럼 안녕!